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오늘의 노트. 오늘은 동양에서 가장 널리 읽힌 병법서이자 수천 년 동안 전략과 지혜의 대명사로 불려온 책, 손자병법을 펼쳐봅니다. 군사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비즈니스, 협상, 인생의 전략까지 통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손자, 본명 손무. 기원전 5세기 무렵 중국 오나라에서 활동한 전략가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오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군주 함녀에게 기발한 군사훈련을 보여주고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그가 남긴 13편의 병법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후대의 편집과 해설이 섞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라는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13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편은 계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도, 천, 지, 장, 법.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승산을 비교합니다. 도는 백성과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는가? 천은 계절과 날씨, 지는 지형과 거리, 장은 장수의 역량, 법은 조직과 규율입니다. 이 5가지를 검토하고 승산을 가늠하는 7가지 질문으로 적과 나를 비교해보면 이미 승패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작전입니다. 전쟁은 돈과 시간, 인력을 갉아먹습니다. 장기전은 국력과 민심을 소모시켜 결국 승리에도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편은 모공. 공격을 계획한다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손자병법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최상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꺾는 것. 그 다음은 외교를 무너뜨리는 것. 그 다음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 최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손자는 전쟁에서 지략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비즈니스 전략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시장 판도를 먼저 읽고 전략을 세워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현대의 경영, 협상,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형. 이 편에서 손자는 방어와 준비를 중시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싸웁니다. 반면 패배하는 군대는 싸움부터 걸고 유리한 흐름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손자는 지지 않을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공격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5번째, 새. 새는 흐름입니다. 활시위를 당겨놓은 힘, 물결이 밀어주는 힘. 적은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같은 병력이라도 기세를 만든 쪽이 승리합니다. 결국 새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6번째, 허실. 손자는 적의 허를 찌르고 실체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을 찔러 혼란을 만들고 내가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 전략적 유인, 기만이 여기에 속합니다. 7번째, 군쟁. 군대를 이동시키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술입니다. 지형을 먼저 차지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며 명령과 이동이 어긋나 생기는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구변. 9가지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전쟁에는 정해진 전술이 없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며 지휘관은 그 변화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율과 명령체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법은 단단히 지키되 작전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번째, 행군. 이 편은 세밀한 정찰과 군심 관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먼지의 모양, 새와 짐승의 움직임, 적의 불빛 등을 보고 그들의 규모와 의도를 읽어내는 법을 다룹니다. 10번째, 지형. 지형을 분류해 형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분석합니다. 협곡, 평야, 산악, 강가에서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번째, 구지. 전장의 9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땅과 적의 땅, 경계와 통로, 깊은 적지, 험지와 협로, 포위, 죽음의 땅. 상황에 따라 병사들의 사기를 다르게 다뤄야 하며 때로는 퇴로를 끊어 결사적 투지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12번째, 화공. 불을 이용한 공격과 타이밍, 그리고 날씨를 다룹니다. 화공 후에는 즉시 공격하지 말고 적의 혼란이 실제 붕괴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며 움직이라고 경고합니다. 불길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승부는 그 뒤에 일어나는 변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정보전을 다룬 용간입니다. 내부 첩자와 외부 첩자, 적의 첩자를 역으로 활용하는 반간,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간, 그리고 임무를 마친 뒤 살아 돌아오는 생간입니다. 이렇게 5종류의 스파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손자는 정보가 없으면 장수는 눈먼 사람과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은 전쟁을 넘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이 책은 종종 무자비한 전쟁 지침서로 오해받지만 손자가 말한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민심을 잃지 말고 속전속결로 백성의 고통을 줄이라고 강조합니다. 목적 없는 전쟁이나 과시를 위한 전투를 경계했고 싸움 자체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무혈지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가 말한 정보활동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합법적 조사와 시장 분석, 보안,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고전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시장을 분석하고 형세를 만든 뒤 움직여야 합니다. 경쟁이 약한 틈을 찾아 선점하고 그 다음에 홍보와 협업으로 새를 키우는 것이 손자의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계할 때는 목표와 예산, 기간을 미리 확정하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팀을 운영하는 리더에게도 규율과 소통의 틀을 세우고 적절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며 업무와 자원의 우선순위를 지형처럼 분석해 배치하면 팀은 강해집니다. 손자병법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쟁, 협상, 프로젝트, 그리고 삶의 도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의 노트를 마치며 손자병법의 핵심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승자는 먼저 이길 형세를 만들고 싸운다. 정보 없는 장수는 눈먼 사람이다. 이 고전은 병법서를 넘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경쟁과 도전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Journey to Insight. 오늘의 노트,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